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강민우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7년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아내 박소영은 산에서 실종됐습니다. 신발 한 짝과 찢어진 스카프만 남긴 채 계곡에서 사라졌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약회사 회장의 협박으로 7년간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던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와 그녀를 되찾은 남편의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강민우는 무릎을 꿇고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다. 손은 차를 올리고 있었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가을 국화꽃을 놓으며 민우는 영정 속 아내를 바라봤다. 사진 속 소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48배 나이가 무색할 만큼 밝은 미소였다. 하지만 민우의 얼굴은 달랐다. 수척하고 지쳐 있었다. 소영아, 7년이 지났어. 민우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다. 병원은 잘 되고 있어. 환자들도 많고 돈도 잘 벌어. 근데 당신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창밖으로 일출이 보였다. 붉은 빛이 거실을 천천히 물들였다. 민우는 그 빛을 보지 않았다. 차가 식어가는 동안 그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오전 9시 강민우 한방병원의 대기실은 환자들로 붐볐다. 민우는 진맥을 하고 있었다. 60대 여성 환자의 손목을 짚으며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해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님, 7년 전보다 실력이 더 늘으신 것 같아요. 그때도 좋으셨는데. 민우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살짝 열고 말했다. 원장님, 오늘 7주기시죠? 일찍 퇴근하세요. 민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기억이 떠올랐다. 7년 전 2017년 10월 15일 아침이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다. 식탁에는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고 소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여보, 오늘 산에 약초 캐러 갈 건데 저녁까지 올게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다. 위험하니까 조심해. 나 오늘 제약회사 이사장이랑 중요한 미팅 있어. 소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민우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다. 소영이 입을 열었다. 여보,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톤이었다. 소영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가 살짝 보였지만 민우는 그것도 보지 못했다. 그는 무심코 대답했다. 나도. 저녁에 봐. 그리고 출근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밤 10시 민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었다. 부인께서 산에서 돌아오지 않으신다고요? 민우는 급히 차를 몰았다. 산으로 달렸다. 손전등 불빛들이 산을 훑고 있었다. 경찰들이 수색 중이었다. 계곡 근처에서 소영의 등산화 한 짝이 발견됐다. 펜스에는 소영의 스카프 조각이 걸려 있었다. 소영아, 소영아. 민우는 무릎을 꿇고 외쳤다. 목소리가 산에 메아리 쳤다. 경찰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계곡이 너무 깊어서요. 내일 아침에 다시 수색하겠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기억에서 깨어났다. 민우는 산에 서 있었다. 7주기를 맞아 찾아온 곳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간호사였다. 원장님, 서강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치매 환자 한방 상담 요청이요. 민우가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아내 7주기인데 환자 보호자가 급하다고 하시는데요. 내일은 안 되고 오늘만 가능하대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주소 문자로 보내줘. 차에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계곡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제약업계 1위 한빛제약 이상훈 회장이. 민우는 라디오를 껐다. 차가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오후 5시 민우의 차가 서광요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낡았지만 정갈한 3층 건물이었다. 화단에는 가을 국화가 만발해 있었다. 민우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다. 현관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벽에는 입소자 가족들의 감사 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리셉션의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실로 안내받았다. 대기실 소파에는 파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앉아 있었다. 11살쯤 되어 보였다. 소녀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림책이 아니었다. 민우가 소파에 앉자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밝은 목소리였다. 민우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응, 안녕. 소녀가 책을 덮으며 물었다. 아저씨도 가족 면회 오셨어요?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 뵈러 와요. 아니, 나는 환자 상담하러 왔어.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세요? 우리 할머니도 봐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어디 아프신데? 소녀가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 치매가 있으세요. 저를 가끔 못 알아보세요. 그래도 매주 와요. 민우는 소녀를 자세히 봤다. 11살 아이가 혼자 요양원에 오다니. 효녀구나. 부모님은? 소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하지만 금방 밝게 웃었다. 엄마 아빠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만 계세요. 민우가 놀라며 말했다. 그랬구나. 미안해. 소녀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소영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민우의 귀가 번쩍 뛰었다. 소영 선생님? 여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에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거래요. 민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소영이라는 이름. 아내와 같은 이름이었다. 소녀가 다시 물었다. 아저씨는 가족이 많으세요? 민우가 잠시 멈칫했다. 아니, 혼자 살아. 외롭지 않으세요? 가족이 있으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데. 민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옛날엔 있었는데. 소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가족은 포기하면 안 돼요. 민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쉽지 않단다. 왜요? 사랑하면 되는 건데. 순수한 말이었다.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소녀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 할머니도 3년 전에 여기 오셨는데 처음엔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다 떠났대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소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소영 선생님이 할머니를 딸처럼 돌봐주셨어요. 3년 동안이나요. 민우가 관심을 보였다. 그 선생님 좋은 분이구나.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제 엄마 같아요. 소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선생님도 예전에 누군가를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가끔 울어요.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울어? 왜? 모르겠어요. 밤에 할머니 방에서 혼자 창밖 보며 우시더라고요. 간호사가 복도에서 나타났다. 강민우 원장님, 상담 준비됐습니다. 민우가 일어섰다. 소녀가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나중에 또 봐요. 민우는 복도를 걸었다. 마음이 이상하게 끌렸다. 소영이라는 이름. 상담실 문패에는
김철수 78세 보호자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담은 30분 정도 걸렸다. 민우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고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부터 주 2회 방문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영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민우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스크를 쓴 여성 요양보호사가 서 있었다. 소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스크로 얼굴은 가려졌지만 눈만 보였다. 민우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여성이 웃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동작.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 손동작은 여성의 키, 체형, 서 있는 자세. 모든 것이 낯익었다. 민우가 한 걸음 다가가려는데 환자 한 명이 복도를 지나가며 시야를 가렸다. 환자가 지나간 후 다시 보니 여성과 소녀가 복도 모퉁이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민우의 입술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착각일 리 없었다. 민우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따라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여성과 소녀가 10m 앞에 있었다. 민우의 눈은 여성의 모든 디테일을 포착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의 형태, 귀에 걸린 마스크 끈,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체형, 모든 것이 아내 소영과 일치했다. 소녀가 민우를 먼저 발견했다. 아저씨, 상담 끝나셨어요? 여성이 천천히 민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민우와 여성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소녀가 밝게 말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소영 선생님이에요. 여성의 눈이 점점 커졌다. 손에 들었던 환자 기록지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다. 타닥. 기록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여성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벽에 등을 기댔다. 마스크 너머로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들렸다. 손이 떨려서 벽을 짚었지만 제대로 지탱하지 못했다. 소녀가 놀라며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여성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괜찮아. 하윤아, 잠깐만. 민우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7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눈앞에 있었다. 꿈인가? 환각인가? 현실인가? 민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다. 각 걸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3m, 2m, 1m. 민우는 여성을 자세히 관찰했다. 목소리. 방금 괜찮다고 한 그 목소리. 8년 전 아내의 목소리였다. 눈빛.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 아내가 놀랐을 때 하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왼손. 약지에 미세한 흰색 자국이 있었다. 반지를 오래 낀 흔적이었다. 체형. 조금 마른 것 같았지만 분명 아내의 몸이었다. 민우의 입술이 떨렸다. 간신히 이름을 불렀다. 소영이? 순간 복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민우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여성의 마스크에 닿았다. 여성은 저항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마침내 들킬 순간이 온 것이었다. 마스크 끈이 귀에서 벗겨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드러났다. 7년의 세월이 새겨진 소영의 얼굴이었다. 8년 전보다 수척해졌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분명히 틀림없이 강민우의 아내 박소영이었다. 민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소영아, 정말 너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영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하윤이 영문을 모르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복도 끝에서 다른 요양보호사가 상황을 목격했다. 소영 씨,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 민우를 끌어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선 안 돼요. 따라오세요. 소영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7년 만에 느끼는 아내의 손이었다. 빈 상담실로 급히 들어갔다. 하윤이 따라 들어오려다 소영이 제지했다. 하윤아,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줄래? 문이 닫혔다. 민우와 소영만 남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웠다. 민우가 소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다. 7년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민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나한테 연락 한 번이 그렇게 어려웠어?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펜꽂이가 넘어지며 펜들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소영이 움츠러들며 벽에 더 바짝 붙었다.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 7년. 민우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며 울음으로 변했다. 소영은 대답 대신 계속 눈물만 흘렸다. 뭐라고 말을 해? 변명이라도 해. 소영이 입술을 떨며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창밖의 석양이 점점 붉게 물들었다. 두 사람의 7년이 그 붉은 빛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민우가 소영의 손을 잡아당겼다. 소영의 손이 민우 손에 닿는 순간 민우가 멈칫했다. 손의 감촉이 달랐다. 민우는 소영의 양손을 잡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굳은 살, 갈라진 손톱, 손등에 작은 상처 자국들, 화상 자국까지 있었다. 8년 전 피아노 치던 고왔던 손과 완전히 달랐다. 이게 뭐야? 이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영이 손을 빼려고 했지만 민우가 놓아주지 않았다. 당신 어떻게 산 거야? 소영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설거지, 청소, 아무 일이나 다 했어요. 민우가 한 걸음 물러나 소영을 전체적으로 봤다. 색바랜 요양보호사 유니폼. 8년 전보다 훨씬 말라 빠진 체구. 얼굴에 깊어진 주름. 희끗희끗한 흰머리. 민우가 주저앉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소영이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우가 소영의 어깨를 잡았다. 그럼 대체 왜 떠난 거야?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민우가 다그쳤다. 다른 사람 생긴 거야? 아니면 내가 싫어진 거야? 소영이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떠난다는 게 말이 돼?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민우가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2017년 10월, 당신 한의원이 무너질 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약회사 때문이었지. 이상훈 그 자식? 맞아요. 이상훈 회장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민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당신이 계속 버티면 조작된 의료사고로 면허 박탈하겠다고. 소영의 목이 메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민우가 벽에 주먹을 날렸다. 주먹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그 개자식이. 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요양원의 일상 소리들이 들렸다. 민우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7년. 우리 7년을 잃었어. 소영도 일어나 민우 뒤에 섰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가 돌아서서 소영을 바라봤다.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슬픔이었다. 미안하다고 다야? 우리 시간은 어떻게 돌려받아? 소영이 작게 대답했다. 돌려받을 수 없죠. 민우가 물었다. 여기서 얼마나 일한 거야? 4년 8개월 됐어요. 처음 2년 반은 다른 곳에서 일용직. 그럼 하윤이랑은? 2년 전에 만났어요. 하윤이 할머니를 제가 3년 전부터 돌보면서. 민우가 소영의 명찰을 봤다. 박소영. 이름은 그대로였다. 성은 바꿀 수 없었어요. 신분증이. 소영이 말끝을 흐렸다. 민우가 다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소영이 불안한 얼굴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이상우는 아직도 제약회사 회장이야. 더 커졌어. 소영이 창백해졌다. 그럼 아직도 위험한 거예요? 민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내가 지킬게. 절대 놓지 않아. 소영이 손을 뺐다. 안 돼요. 또 위험해질 수.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 이제 내게 힘이 있어. 문 밖에서 하윤이 노크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민우가 말했다. 나가자. 할머니 뵙고 싶어?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자 하윤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선생님 울었어요? 소영이 하윤을 끌어안았다. 응. 아저씨는 예전에 알던 분이야. 하윤이 환하게 웃었다. 그럼 좋은 분이네요. 선생님 아는 분이면. 복도를 걸어가는 세 사람. 민우는 소영의 걸음걸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3층 304호실 앞에 도착했다. 문패에는 김순자 80세라고 적혀 있었다. 소영이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다. 할머니, 오늘 좋은 분 모시고 왔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밝았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흐릿했다. 소영이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할머니가 소영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소영아.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느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창가의 화분들,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낡은 액자들, 그리고 서랍장 위에 놓인 오래된 편지 봉투. 7년의 진실이 그 봉투 안에 있었다. 하윤이 서랍장 위에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 이거. 소영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하윤아, 그거 내려놔. 하윤이 봉투를 보여줬다. 이 편지 봉투에 아저씨 이름이 써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민우가 관심을 보였다. 하윤이 봉투를 가까이 가져왔다. 필체로 강민우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민우와 소영의 눈이 마주쳤다. 이게 무슨 편지야? 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7년 전에 쓴 거예요. 7년 전? 떠나기 전날 밤. 당신에게 쓰려던 편지예요. 하지만 보낼 수 없었죠. 민우가 봉투를 뜯었다. 편지를 꺼냈다. 소영의 목소리가 오버랩됐다. 여보,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려요.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상훈 회장이 저를 협박했어요.
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당신의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조작된 의료사고로 당신을 파멸시키겠다고. 소영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저는 당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민우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윤이 영문도 모르고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민우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가슴에 넣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2017년 10월 14일 밤 10시. 소영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골목에서 남자와 마주쳤다. 50대 남자였다. 강민우 원장 부인이시죠? 소영이 놀라며 물었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이상훈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무슨 일로요? 남자가 가짜 의료사고 서류를 보여줬다. 남편분 의료사고 조작 증거입니다. 물론 가짜죠. 하지만 언론에 흘리면 진짜가 됩니다. 남편분이 계속 버티시면 이 서류로 고소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조작, 면허 정지, 가정 파탄. 당신이 사라지세요. 그럼 남편은 처방전 넘기고 재기할 겁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미쳤어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남자가 사라졌다. 소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2017년 10월 15일 소영은 민우에게 평소처럼 인사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소영이 산으로 향했다. 실제로는 남자가 정해준 장소였다. 산속 계곡 근처에서 남자와 만났다. 신발 한 짝과 가방 여기 두세요. 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벗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안의 물건들을 만졌다. 민우가 선물한 지갑, 결혼 반지를 가방에 넣었다. 반지까지 두셔야 더 리얼합니다. 소영이 결혼 반지를 빼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남자가 대기차로 안내했다. 소영이 마지막으로 산을 돌아봤다. 미안해요. 차가 출발했다. 계곡에 신발과 가방이 남았다. 기억이 이어졌다. 처음 2년 반,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 남자가 데려다준 쪽방촌, 6평 남짓한 좁은 방, 공동 화장실. 소영은 일용직을 전전했다. 식당 설거지,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5만 원, 건물 청소, 손이 얼어붙는 겨울날, 전단지 돌리기, 비 오는 날도 쉬지 않았다. 겨울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방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떨었다. 밤마다 민우 생각하며 소리 없이 울었다. 2019년 뉴스에서 민우의 한의원 폐업 소식을 봤다. 소영이 텔레비전 앞에서 무너져 울었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 2020년 3월 전환점이 왔다. 요양보호사 교육 공고를 발견했다. 60일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서강요양원 원장이 소영의 사정을 듣고 채용했다. 이력서 공백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대신 정성껏 어르신들 돌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목숨처럼 모시겠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였다. 2021년 11월, 3년 전, 가족들이 버린 치매 할머니가 입소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소영이 자발적으로 담당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딸처럼 돌보며 밤늦게까지 곁에서 책을 읽어드렸다. 할머니가 물었다. 너는 왜 이렇게 잘해주니? 제게도 가족이 필요해서요. 할머니 방에서 민우에게 쓴 편지를 이야기했다. 할머니가 말했다. 언젠가 그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2022년 11월, 2년 전, 부모를 잃은 9살 하윤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친척들이 할머니만 요양원에 보냈다. 하윤이 혼자 버스를 타고 매주 토요일 면회를 왔다. 소영이 하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줬다. 선생님은 저한테 엄마 같아요. 소영이 하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이 작은 가족처럼 지냈다. 민우의 7년도 있었다. 2017년 아내 실종 직후 일주일간 산을 수색했다. 빈소를 차렸다. 이상훈에게 처방전을 헐값에 넘겼다. 형 민석의 도움으로 원룸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새로운 처방을 연구했다. 2020년 작은 한방병원을 개원했다. 2023년 현재 건물로 확장했다. 하지만 혼자 먹는 식사, 빈집, 공허한 성공. 민우가 말했다. 이제 이상훈 저 꺾을 거야. 소영이 불안하게 물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7년 전과 달라. 이제 내게 힘이 있어. 형한테 도움받을 거야. 증거 찾아내서 법적으로. 조현민도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실행자니까. 당신 혹시 증거 남은 거 없어? 소영이 잠시 생각했다. 녹음이 있어요. 민우의 눈빛이 반짝였다. 녹음? 2017년 10월 14일 밤. 조현민이 협박할 때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했어요. 소영이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 다 닳았지만 파일은 살아있을 거예요. 민우가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고층 빌딩의 민석 법률사무소. 민석이 동생 민우를 반겼다. 무슨 일로? 얼굴이 왜 그래?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형, 소영이가 살아있어. 민석이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민우가 어제 일을 설명했다. 민석이 책상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가. 그럼 7년 동안 이상훈이 협박해서 실종을 만든 거야. 민석이 분노하며 책상을 쳤다. 그 개자식? 민우가 USB를 꺼냈다. 형, 증거가 있어. 7년 전 녹음 파일. 민석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2017년 10월 14일 밤 대화였다. 이상훈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무슨 일로요? 남편분 의료사고 조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라지세요. 배경에서 차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다. 녹음 품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또렷했다. 민석이 재생을 멈췄다. 이거면 충분해. 공소시효는? 민석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2017년 10월. 지금 2024년 11월. 협박죄는 7년이라 아슬아슬하게 지났어. 그럼 못 쓰는 거야? 아니. 특수협박은 10년, 강요죄도 10년, 사기죄는 10년. 이 녹음으로 특수협박과 강요로 갈 수 있어. 민석이 화이트보드에 전략을 그렸다. 조현민 찾아서 자백 받아내는 게 핵심. 조현민이 이상훈 지시받았다고 진술하면 공범으로 묶을 수 있어. 조현민 어떻게 찾아? 내가 아는 사립탐정 있어. 민석이 전화로 탐정에게 연락했다. 조현민, 53살, 전직 형사 출신, 2017년 당시 심부름센터 운영. 1시간 후 탐정에게서 회신이 왔다. 조현민 찾았습니다. 현재 강남에서 빠른 심부름센터 운영 중. 주소와 사진이 전송됐다. 소영이 사진을 보고 몸을 떨었다. 맞아요. 이 사람. 민석이 말했다. 이제 이상훈 쪽 자료도 모아야 해. 2017년 한빛제약 관련 거래 내역, 조현민한테 보낸 돈. 민우가 일어섰다. 나 이상훈 만나러 갈 거야. 민석이 말렸다. 위험해. 자극하면. 괜찮아. 경고만 하고 올게. 소영이 불안하게 말했다. 혼자 가지 마요. 증거 있다고만 말하고 올게.
강남 고층 빌딩 최상층 한빛제약 본사였다. 화려한 로비에 한빛제약 로고가 빛났다. 비서가 말했다. 회장님 회의 중이십니다. 강민우라고 전해주세요. 긴급한 일입니다. 30분 후 회장실 문이 열렸다. 이상훈이 거만한 표정으로 나왔다. 오랜만이네, 강 원장. 여전히 한약이나 다리시나? 우리는 신약 개발했는데. 제 처방으로요. 이상훈이 코웃음 쳤다. 계약서에 서명했잖아. 합법적이야. 민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2017년 10월 제 아내한테 한 짓 기억하시죠? 이상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민우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다. 이상훈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민우가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상훈이 잠시 당황했다가 다시 웃었다. 7년 전 일이잖아. 공소시효 지났어. 특수협박은 10년입니다. 그래봐야 조현민만 곤란해질 텐데 나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야. 조현민이 자백하면? 이상훈이 냉소했다. 그 친구 입 무겁던데. 돈도 많이 줬고. 민우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곧 보게 될 겁니다. 문을 닫고 나왔다. 민우의 표정이 단단했다. 일주일 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우야, 대박이야. 조현민 심부름센터 장부 확보했어. 2017년 10월 15일 이상훈 개인 계좌에서 5천만 원 입금 기록. 통화 기록도 17건. 민우가 소영에게 전화했다. 여보, 곧 끝날 것 같아. 정말요? 꿈만 같아요. 이제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고 언론에 제보할 거야. 7년 만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카메라는 이상훈의 차가운 미소를 보여줬다. 이상훈이 비서에게 말했다. 강민우 그 자식. 당장 역공 시작해. 역공이 시작될 것이었다. 민우는 알지 못했다. 이상훈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7년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이상훈은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우의 병원, 소영의 직장, 할머니의 안전, 하윤의 미소, 모든 것을.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민우와 소영은 몰랐다.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민석과 민우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 이상훈, 조현민. 특수협박, 강요, 사기, 업무방해. 담당 검사가 말했다. 입증이 쉽지 않을 텐데요. 민석이 서류를 내밀었다. 녹음 파일과 금전거래 내역 있습니다. 동시에 3명의 기자에게 제보했다. 3일 후 오전 6시 동시 보도 약속을 받았다. 3일 후 새벽 6시 포털 메인에 기사가 떴다. 단독. 한빛제약 이상훈 7년 전 경쟁자 아내 실종 배후. 조회수가 1시간 만에 10만을 넘었다. 댓글이 폭주했다. 재벌 처벌하라. 한빛제약 불매운동. 이상훈 회장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이상훈이 책상을 쳤다. 강민우 그 자식. 당장 역공 시작해. 비서에게 지시했다. 조현민한테 연락. 보건당국 압력 넣어. 2주일 후 민우병원에 보건당국 직원 5명이 들이닥쳤다. 무면허 의료행위. 한약 성분 미검증.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3시간 조사가 진행됐다. 진료실과 약제실을 전부 뒤졌다. 대기실 환자들이 불안해했다. 여기 괜찮은 거 맞아요? 환자 절반이 당일 예약을 취소했다. 민우는 속이 탔지만 참았다. 단골 환자 김영희의 집에 낯선 남자가 방문했다. 68세 할머니는 문을 열었다가 놀랐다.
한방병원 곧 문 닫을 겁니다. 치료 중단하세요. 남자가 가짜 서류를 보여줬다. 불법 의료행위라고 적혀 있었다. 김영희가 떨리며 민우에게 전화했다. 원장님, 저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협박이 들어갔다. 일주일 만에 환자 70%가 이탈했다. 민우의 병원은 텅 비기 시작했다. 서강요양원에도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 직원 중 신분 위조자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원장이 소영을 호출했다. 소영 씨, 신원조회 다시 해야겠어요. 소영이 창백해졌다. 알겠습니다. 소영이 복도에서 주저앉아 떨었다. 하윤이 발견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같은 날, 조현민 심부름센터. 조현민이 2017년 장부를 찾아 가방에 챙겼다. 금고에서 현금을 꺼냈다. 김포공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하지만 민석이 붙여놓은 탐정이 감시하고 있었다. 탐정이 즉시 민석에게 보고했다. 조현민 도주 시도합니다. 민석이 검찰에 연락했다. 긴급 체포 요청합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조현민이 체포됐다. 이게 무슨... 검찰 직원이 수갑을 채웠다. 도주 우려로 긴급 체포합니다. 같은 날 밤 10시 소영에게 요양원 동료가 급전화를 했다. 3045 할머니 응급 상황. 소영이 병실로 달려갔다. 할머니가 침대에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하윤이 울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소영이 물었다. 119 불렀어요? 네, 곧 와요. 소영이 할머니 맥을 짚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빨리 와야 하는데. 할머니가 흐릿한 눈으로 소영을 봤다. 소영아, 미안해. 구급차가 도착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소영과 하윤이 함께 탑승했다. 구급차 안에서 하윤이 소영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할머니 괜찮죠?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자정,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수술 들어갑니다. 하윤이 울부짖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다. 소영이 하윤을 끌어안고 복도 의자에 앉았다. 소영이 민우에게 전화했다. 새벽 2시였다. 어느 병원? 지금 갈게. 민우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다. 새벽 3시. 텅 빈 복도. 세 사람이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다. 민우가 물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요양원에 조사 나오고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민우가 주먹을 쥐었다. 이상훈 때문이야. 소영이 고개를 숙였다.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하윤이 두 사람 손을 잡았다. 싸우지 마세요. 새벽 4시.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조현민 체포됐다. 김포공항에서. 민우가 소영에게 보여줬다. 그럼 이제. 아직 몰라. 자백할지. 하지만 작은 희망이었다. 새벽 5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수술 성공했습니다. 하윤이 소리쳤다. 할머니 괜찮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 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보였다.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다. 하윤이 창문에 손을 대고 울었다. 소영이 하윤을 끌어안았다. 민우가 두 사람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 다 같이 버티자.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다. 어둠 속의 밤이었다. 72시간 후. 중환자실 3일째.
의사가 나왔다. 고비 넘기셨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하윤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할머니, 소영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생명은 건졌다. 세 사람이 일반 병실로 할머니를 따라갔다. 민우가 소영 어깨를 두드렸다. 다행이야. 폭풍이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할머니 회복 다음 날, 민석에게서 민우에게 전화가 왔다. 조현민이 자백했어. 민우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 검찰이 형량 감경 제안했더니 입을 열었어. 검찰 조사실. 조현민이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검사가 물었다. 이상훈 회장이 시켰죠? 조현민이 대답했다. 증거 없잖아요.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2017년 10월 15일 계좌로 5천만 원. 통화 기록 17건. 지금 자백하면 형량 절반으로 줄여드립니다. 조현민이 한참 고민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이상훈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우 한의사 처방 전 빼앗으려고 부인을 협박해서 실종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직접 실행했습니까? 네. 박소영 씨를 협박했습니다. 검사가 녹음을 멈추며 말했다. 진술서에 서명하세요. 속보가 떴다. 한빛제약 이상훈, 조현민 회장 지시 자백. 댓글이 폭주했다. 주가가 20% 폭락했다. 이상훈에게 검찰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다. 이상훈이 서류를 보며 책상을 쳤다. 조현민 그 새끼가. 변호사를 급히 소집했지만 이미 늦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 수십 대 카메라가 몰렸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초췌한 이상훈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 멀리서 민우와 소영이 지켜봤다. 끝나는 거죠? 민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다. 응, 이제 시작이야. 조사실. 검사가 물었다. 조현민 진술 들으셨죠? 2017년 10월 12일 통화 17건, 5천만 원 송금. 이상훈이 변명했다. 사업상 거래였습니다. 무슨 사업? 이상훈이 대답하지 못했다. 검사가 녹음을 틀었다. 강민우 아내 좀 처리해. 깔끔하게. 이상훈의 목소리였다. 이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6시간 조사 후 검사가 선언했다. 이상훈 특수협박, 강요,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상훈이 소리쳤다. 잠깐 나 보석금. 도주 우려.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이상훈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미안합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다. 피해자에게 하세요. 3일 후 법원. 복도에 민우와 소영이 서 있었다. 호송차에서 이상훈이 내렸다. 민우가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이상훈이 고개를 들었다. 강 원장. 민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2017년 10월 제 아내한테 한 짓 기억하시죠? 감옥에서 뼈저리게 후회하세요. 소영이 남편 손을 잡았다. 가요. 두 사람이 돌아서 걸어갔다. 1시간 후 영장이 발부됐다. 민우와 소영이 서로 끌어안았다. 정말 끝난 거예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진짜 끝났어. 2주일 후 보건당국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 없음. 환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김영희가 말했다. 원장님 믿고 있었어요. 소영이 점심 도시락을 들고 병원을 방문했다. 민우가 반겼다. 여보 왔어? 직원들이 소영을 보고 인사했다. 소영은 수줍게 웃었다. 민석 사무실. 실종 신고 취소 절차를 밟았다.
새 신분증을 받았다. 강민우 배우자 박소영. 소영이 신분증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 진짜 우리예요. 민우가 어깨를 감쌌다. 당연하지. 3주일 후 넓은 아파트 거실. 이사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영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렇게 큰 집에. 민우가 소영을 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7년 고생한 거 생각하면. 하윤의 방은 분홍색 벽지로 꾸며져 있었다. 책상과 침대가 놓였다. 할머니 방은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다. 입주 당일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도착했다. 의식이 돌아와 있었다. 하윤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침대에 폴짝 뛰었다. 제 방이 정말 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까지. 민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저녁 6시. 넓은 식탁. 소영이 차린 저녁상이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4사람이 둘러앉았다. 민우가 물잔을 들었다. 우리 첫 가족 식사니까 건배하자. 물잔을 부딪혔다. 하윤이 소리쳤다. 아빠,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불렀다. 소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하윤이.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사랑해.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다. 며칠 후 가정법원. 판사가 물었다. 하윤 양, 이분들이 부모님 되는 거 괜찮겠어요? 하윤이 활짝 웃었다. 네, 정말 좋아요. 판사가 선언했다. 입양을 허가합니다. 입양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 하윤이 2사람을 끌어안았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 법원을 나오며 3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다. 2개월 후 2025년 1월 강민우 무료 한방 진료소 개원식이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무료 진료. 소영도 진료소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다. 민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소영이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윤이 꽃다발을 증정했다. 첫 환자는 독거노인 할머니였다. 봄, 4사람이 2017년 실종 현장을 방문했다. 하윤과 할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민우와 소영이 단둘이 계곡 앞에 섰다. 7년. 길었어.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끝이야. 과거는 여기 두고 가자. 소영이 준비한 편지를 꺼냈다. 7년 전 자신에게 쓴 편지였다. 수고했어. 이제 행복해도 돼. 편지를 태워 계곡에 날렸다. 2사람이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같은 시각. 구치소. 이상훈이 좁은 독방에 앉아 있었다. 1심 선고. 징역 7년. 한빛제약 경영권은 넘어갔다. 모든 걸 잃었다. 면회 오는 가족도 없었다. 교도관이 소리쳤다. 이상훈, 작업 시간. 이상훈이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다. 1년 후. 2025년 가을. 거실에 따뜻한 햇살이 들었다. 할머니와 하윤이 책을 읽고 있었다. 치매가 많이 호전됐다. 소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우가 퇴근했다. 다녀왔습니다. 하윤이 달려왔다. 아빠. 민우가 하윤을 안아 올렸다. 오늘 학교 어땠어? 소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여보, 씻고 와요. 갈비찜 했어요. 민우가 소영에게 볼키스를 했다. 저녁 식사 후 소영이 말했다. 우리 사진 찍자. 4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셀카봉으로 휴대폰을 세팅했다. 3, 2, 1. 모두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김치. 찰칵. 사진 속
네 사람의 행복한 미소. 밤, 민우와 소영이 소파에 와인을 들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7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어. 소영이 물었다.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민우가 손을 잡았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소영이 어깨에 기댔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카메라가 줌아웃됐다. 창밖 야경과 따뜻한 거실이 대비됐다. 행복한 가족의 실루엣. 자막이 떴다. 2년 후 강민우는 세계의 무료 한방 진료소를 더 열었다. 소영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하유는 우등상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다. 할머니는 가족 사랑 속에서 치매가 크게 호전됐다. 이상우는 복역 중 선행으로 가석방됐으나 조용히 속죄의 삶을 살고 있다. 7년의 이별과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습니다. 강민우와 박소영. 두 사람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헤어졌지만 결국 사랑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상훈의 협박으로 시작된 비극은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소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하윤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버텼습니다. 민우 역시 혼자였지만 아내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회의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이제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버려졌지만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었고 하유는 고아였지만 따뜻한 가정을 얻었습니다. 민우와 소영은 7년을 잃었지만 더 큰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서로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